사람이 눈을 감는 순간 그 숨이 마지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버타운에 온 지 일주일째였어요. 75살의 제게 이곳은 작은 천국처럼 보였죠.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복도마다 조화를 꽂은 유리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디서든 은은한 음악이 흘렀고 식당에선 매일 다른 요리를 코스처럼 내왔어요. 처음엔 정말 숨통이 트였어요. 남편이 떠난 후 계속 혼자 살다가 이제야 사람들과 함께 숨을 쉬는 기분이었거든요. 명희 씨, 오후 티타임 같이 하실래요? 옆 호실에 혜란 씨가 수줍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좋아요. 아직 길도 잘 못 찾아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전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죠. 우리는 라운지 창가에 앉아 찻잔을 들었어요. 정면 유리 너머로 조경사가 다듬은 정원이 보였어요. 잔디는 풀 한 폭이 흐트러짐 없이 깎여 있었죠. 정교한 풍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긴 참 완벽하네요. 제가 말하자 혜란 씨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 말투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잔속 홍차에 비친 그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죠. 이틀 뒤 새벽 복도에서 소란이 났어요. 제가 문을 살짝 열자 구급대원 둘이 들것에 누운 노인을 실어 나가고 있었어요. 회색 담요 끝이 툭 떨어지며 바닥을 스쳤죠. 그 발끝이 축 늘어진 걸 보며 제 심장이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어디 다치셨나요? 제가 묻자 구급대원이 짧게 대답했어요. 심정지 같아요. 바퀴 소리가 복도를 길게 긁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그 노인은 지난 저녁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았달 얘기를 하며 웃던 분이었어요. 그 웃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공간이 기묘하게 조용했어요. 아침 식당은 평소처럼 반짝였지만 사람들 목소리가 한 톤 낮았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옆자리에 혜란 씨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어요. 여기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가끔이요. 제가 되묻자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작년에도 두 분. 봄에 한 분, 가을에 한 분. 복지관 팀장이 말했어요. 보고서 보면 이곳 사망률이 비슷한 연령대보다 높더라고요. 숟가락을 잡은 제 손이 저절로 멈췄어요. 식당 전체가 순간 얼음처럼 느껴졌죠. 이곳은 안전한 낙원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틈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낙원은 대개 조용한 비명이 먼저 들렸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라운지로 향할 때 심장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명희 씨 많이 놀랐죠? 라운지에서 관리소장 영호가 다가왔어요. 회색 수트에 금태 안경, 말끝에 매끈한 기름이 발려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연세들 드시니 갑작스런 일이 가끔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동자가 제 어깨 너머를 빠르게 스쳤어요. 저를 보는 듯 하면서도 정확히는 보지 않는 눈이었죠. 그 작은 어긋남이 목 뒤를 서늘하게 스쳤어요. 그날 오후 복지관 문화교실 시간이었어요.
강당 구석 자리에서 국악단 연습을 구경하고 있는데 뒤쪽 문 근처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어요. 소장님, 지난번 건 정리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 달 분도 서류 미리 준비해요. 문이 살짝 열리며 보험사 로고가 찍힌 봉투가 반쯤 보였어요. 봉투 옆에는 얇은 파일이 겹쳐 있었고 탭 부분에 볼펜으로 지급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연속된 죽음, 그리고 보험 봉투. 정말 단순한 사고들일까요? 저녁 산책 시간, 정원 벤치에 앉아 계란과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하늘은 초저녁 빛으로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고 잔디의 선은 지나치게 곧았어요. 계란 씨, 소장님이 자주 보험사 봉투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레 꺼내자 혜란이 눈썹을 아주 살짝 찌푸렸어요. 여기선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유가족 대신 서류를 좀 봐준다 하더라고요. 말은 그랬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이 불안하게 떨렸어요. 그럼 우리 누가 아픈지도 항상 알고 계시겠네요. 제가 덧붙이자 혜란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아주 잠깐 얹혔다가 떼어졌어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금방 식어버렸어요. 밤 10시가 넘어 복도 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또 들렸어요. 문을 열자 냄새가 확 들어왔어요. 소독약과 어제의 불안이 섞인 냄새였어요. 그리고 이번엔 낯익은 파자마 무늬가 보였어요. 혜란이었어요. 발뚝이 축 늘어졌고 파마한 머리가 베개에 툭 걸려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혜란 씨! 제가 뛰어가자 구급대원이 제 앞을 가볍게 막았어요. 지금 의식 확인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현실 같지 않게 들려서 제 귓속에서는 멀게 울렸어요. 응급실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는 차가웠어요. 앉아 있자니 등허리가 쿡쿡 찔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간단히 말했어요. 급작스런 쇼크였어요. 일단 의식은 돌아왔어요. 그 말에 숨이 겨우 들이켜졌어요. 의사 가운 자락이 휙 지나갔고 하얀 벽에 그림자만 얇게 남았어요. 오후엔 어촌계 봉사에 따라갔어요. 실버타운에서 자원봉사를 겸해 바닷가 마을에 가곤 했어요. 작은 포구에서 멸치를 말리는 아주머니들이 손을 흔들었죠. 바닷바람이 불자 가슴 속 소란이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함께 간 운영과 직원 상욱이 전화로 누군가와 짧게 통화했어요. 예, 그렇게 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그럼 이번 분건도 내일까지 접수하겠습니다. 상욱은 전화를 끊었고 그가 저를 본 건지 그냥 허공을 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뭔가가 자꾸 스쳐 지나갔고 그 스침이 제 의심의 손잡이를 더 단단히 잡아주곤 했어요. 돌아오는 길, 시내복지관 벽보판에 붙은 작은 공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망신고 대행 안내, 필요 서류, 신분증, 사망진단서 사본, 인감증명, 그 아래 칸에 연필로 적힌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내행 수수료, 협의 가능. 글씨가 아주 얇았고 지우다 남은 흔적이 옅게 번져 있었어요. 누군가 썼다가 지웠고 다시 쓴 글씨였어요. 그 글씨 하나가 숨통을 죄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이튿날 시니어 국악단 연습실에서였어요. 장고 소리가 둥둥 울리고 해금선이 길게 떨렸죠.
그 떨림이 제 갈비뼈를 긁고 지나갔어요. 휴식 시간에 단원 미정 언니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영우 소장, 보험 설계사랑 친분 깊대. 예전 회사 동기였다고 하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어진 말이 더 깊게 박혔어요. 무서운 얘기 들었어? 사망진단서 사본만 있으면 신고가 생각보다 쉽대. 그 말이 입술에서 비수처럼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튕겨 제 발목을 콕 찔렀어요. 저녁 계란 병실에 들렀어요. 그녀는 흐린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목젖 아래 미세한 떨림이 보였어요. 무슨 약 드셨어요? 제가 묻자 계란이 머뭇거리며 가방을 뒤졌어요. 작은 약봉지가 몇 개 나왔고 그 중 하나에 다른 실버타운 호수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순간 제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건 혜란 씨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혜란이 얼굴을 잠시 굳히더니 아주 작게 말했어요. 가끔 서로 약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잠이 안 와서. 그 말이 제 속을 서늘하게 적셨어요. 약, 보험, 사망신고. 세 단어가 얇은 선으로 이어졌고 그 선이 복도처럼 길게 앞을 가리키곤 했어요. 그날 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봤어요. 눈빛이 낯설었고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이제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어요.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소장, 보험, 사망신고 대행, 약 섞임 가능성. 글자마다 점을 찍듯 눌렀어요. 점들이 모여 길이 되곤 했어요. 그냥 사고 같진 않은데 누군가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걸까? 제가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며 그렇게 말했죠. 작게 씹힌 피맛이 퍼졌어요. 이상하게 그게 오히려 마음을 또렷하게 했어요. 제가 쫓던 화살표는 결국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복지관 문화실에서 회화 수업이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 너머로 가볍게 기울며 흰 도화지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연필을 들고 있으면서도 선을 긋지 못했어요.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눈앞에 떠오르는 건 사람 얼굴이 아니라 밤마다 복도를 긁고 지나가던 들것의 바퀴였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운영과 직원 상욱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서류 끝이 바람에 살짝 들렸는데 봉투 귀퉁이엔 보험금 청구라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눈치만 보며 기다릴 수는 없었죠. 직접 관리사무소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오후 11시 대부분의 불이 꺼진 복도는 마치 물속처럼 소리가 둔탁했어요. 신발 밑바닥이 바닥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같이 눌렸어요. 관리사무소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비쳤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귀를 댔어요. 낮고 가라앉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건 이틀만 더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태로 가면 곧 끝날 거예요. 끝이란 단어가 가슴을 쿡 찔렀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가리키는 듯 했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저녁 복지관 미술실 구석 사물함 뒤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를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향해 두었던 장치였죠.
화면에는 밤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림자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중 낯익은 실루엣이 있었어요. 계란이었어요. 그녀는 밤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약장이 있는 쪽을 살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가방에 넣곤 했죠. 심장이 얼음처럼 식었어요. 계란이 소장과 한패였던 걸까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계란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복도 불빛이 뒤에서 번져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어요. 명희 씨, 오늘은 같이 있어도 될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무언가 단단한 게 숨어 있었어요. 왜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내가 죽은 사람처럼 서류에 찍혀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떨림이 오히려 저를 더 서늘하게 했어요. 밤이 깊자 헤라는 소파에 잠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의 가방을 열었어요. 작은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속지를 넘기자 사람 이름과 날짜,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말순 지급 완료. 김원태 지급 대기. 김도연 사망신고 서류 진행 중.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목 안에서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각 이름 옆에 적힌 작은 메모들이 보였어요. 진행 박노인, 위임장 확보 최 여사, 보고 담당 허씨, 그리고 노트맨 아래엔 작게 쓰여 있었어요. 유가족 없는 입주자 최우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무너졌어요. 소장이 아니라 그 이름들 모두 이곳 입주자였어요. 입주자들 일부가 짜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죽기 전에 먼저 죽여버리는 방식으로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한꺼번에 돋았어요. 지금 제 옆에서 자는 혜란의 얼굴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날 새벽 혜란의 숨소리가 방 안을 얕게 긁고 있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기대 잠든 채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밤새 꺼내본 그 노트가 제 무릎 위에 있었어요. 지금 신고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둥글게 굴렀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 나까지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면, 머릿속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침 식당 모두의 시선이 이상하게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이 혀끝으로 이름을 조심스레 굴리는 것 같았어요. 이말순 씨 얘기 들었어요? 보험금이. 목소리들이 바닥에 떨어져 조각났어요. 그때 관리소장 영호가 식당 입구에 나타났어요. 정장 차림, 표정은 미소였지만 그 미소가 입술 위에만 얇게 붙어 있었어요. 오늘 복지관 팀이 오니까 준비 잘 부탁드려요. 말은 평범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도 뭔가 알고 있어요. 오후 복지관 상담실에서였어요. 저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버타운 입주자 보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렸어요. 바로 확인은 어려워요. 근데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그땐 가능합니다. 말끝이 옅게 사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경찰. 머릿속에 무겁게 걸렸어요. 저녁 시니어 국악단 연습실에서였어요. 장고 소리가 둥둥 울리던 그때 단원 미정 언니가 몰래 제게 쪽지를 건넸어요. 내일 밤 402호 창고 확인해봐. 글씨는 작고 뾰족했어요. 제가 고개를 들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장고채를 쳤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밤 실버타운 402호 창고. 숨을 죽이고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작은 불빛이 삐걱거리며 켜졌고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박스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죠. 그중 일부는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스를 하나 열었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안에는 여러 입주자의 이름이 적힌 사망진단서 사본과 보험 청구서, 위임장이 있었어요. 서명은 삐뚤했고 잉크는 마르지 않은 것처럼 번져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서류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어요. 가슴 안에서 피가 왈칵 솟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창고 문이 덜컥 열렸어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곳에 혜란이 서 있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낯설었어요. 명희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끝이 아주 살짝 떨렸어요. 이 서류 확인하러 왔어요. 제가 서류를 들자 혜란이 그제야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소장 때문에 다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멀리 어딘가를 스쳤어요. 입주자들 몇 명이 짰어요. 유가족 없는 사람들 죽은 걸로 꾸미면 돈이 나오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당신은 왜 여기에?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혜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서류 위조하는 걸 알아버렸어요. 근데 말 못했어요. 내가 신고하면 나도 같이 묶인다고 협박했거든요. 눈가가 붉게 번졌어요. 말순 씨 약도 그들이 바꿔치기 한 거예요. 나한테 준 약에도 뭐가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몸이 휘청였어요.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졌어요. 소장이 아니라 일부 입주자들이 조직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보험금을 타낸 것. 그 서류들이 지금 내 손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혜라는 피해자였어요. 제가 오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요. 같이 가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울렸어요. 경찰에 지금. 혜란이 잠시 멈췄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강당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어요. 수십 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었지만 사람들은 등받이에 등을 대지 않은 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죠. 숨소리마저 얇게 깔려서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전부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저는 강당 뒤편 벽과 거의 붙어 서 있었어요. 전날 밤 혜란의 도움으로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빠져나왔어요. 복도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신발 밑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귀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어요. 가슴은 쿵쿵 뛰었지만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깊게 쉬지 못했어요. 정문 근처에서 혜란이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지금 아니면 우린 다시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다리가 살짝 풀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를 품에 껴안은 손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우린 실버타운 담장을 돌아 어두운 골목으로 나왔어요. 가로등 불빛이 뜸했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죠. 뒤를 돌아볼 때마다 심장이 목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 순간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쳤어요. 저는 거의 반쯤 뛰듯 도로 앞으로 나갔어요. 택시, 여기요. 노란 차가 급하게 멈춰섰고 저는 뒷좌석 문을 벌컥 열며 올라탔어요. 경찰서요? 제발 빨리요.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인지 숨인지 구분도 안 됐어요. 운전기사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어요. 창밖 불빛이 눈앞을 쓸고 지나갔고 차가 속도를 올릴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요동쳤어요. 케라는 제 옆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고요가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경찰서 건물이 보였을 땐 숨이 목구멍에서 바스러질 것 같았어요. 문 앞에서 내리며 발이 휘청거렸고 들어가려는데 손잡이가 차갑게 젖어 있었죠. 야근 중이던 형사가 고개를 들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안에 전부 있어요. 형사의 표정이 굳는 걸 보는 순간 가슴 속에 쌓여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우린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왔고 실버타운 담장을 넘는 순간까지 손끝이 바늘처럼 찔리듯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돌아온 이후 심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뛰고 있었죠. 시선이 무대 앞으로 옮겨질 때마다 손끝이 서서히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서류를 나누는 입주자들의 낮은 속삭임이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처럼 기분 나쁘게 맴돌았죠. 지금쯤 경찰은 실버타운 쪽 골목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스치자 숨이 턱 막혔어요. 호흡을 삼키려는 소리가 목 안에서 바스러졌어요. 한 번만 더 망설이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어요. 그 순간 강당 문이 쾅 하고 터졌어요.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눈이 깜박일 틈도 없이 경찰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죠. 형광등 불빛에 수갑이 번쩍이며 눈을 찔렀고 바닥에 깔려있던 공기가 한순간에 확 사라진 것 같았어요. 위조, 사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강당 벽을 찢듯 울렸어요. 사람들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고 위조 서류를 만들었던 입주자 셋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린 한 적 없어. 증거도 없잖아. 다 조작이야. 한 명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뭐 하는 짓이야? 우리만 잡히면 끝날 줄 알아? 다 같이 한 건데. 다른 한 명은 입술을 물어뜯으며 울부짖었죠. 그러나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그들의 손목을 묶었어요. 양팔이 뒤로 꺾이며 철제 의자가 쓰러졌고 종이장이 바닥에 흩날렸어요.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누군가는 울음을 삼키며 어깨를 떨었어요. 강당 한쪽에 앉아있던 소장 영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 눈빛엔 분노보다
끝난 것 같은 안도감이 살짝 섞여 있었죠. 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차가운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숨이 다시 가슴으로 툭 떨어졌어요.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아주 천천히 울렸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세상은 조용했어요. 그날 이후 실버타운은 한동안 공허했어요. 식당엔 수저부딪히는 소리만 울렸고 복도는 마치 텅 빈 골목 같았죠.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무너진 곳엔 다시 사람을 채우면 되니까요. 다음 주 복지관 회의실에서였어요. 저는 작은 칠판 앞에 서 있었죠. 이제 우리끼리 지켜야 해요. 건강도, 회계도, 서로의 이름도요.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감시가 아니라 돌봄이에요.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그 떨림이 방 안 공기를 조금씩 데우기 시작했어요. 조용하던 방에서 의자를 밀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란이었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저도 같이 할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뜨겁게 울렸어요. 며칠 후 시니어 동호회실. 첫 실버 자치회 모임이 열렸어요. 둥글게 앉은 10몇 명의 사람들. 책상 위엔 색연필, 서류철,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죠. 누군가는 혈압 기록을 쓰고 누군가는 옆자리에 약봉지 이름을 확인했어요. 보리차 향이 방 안에 천천히 퍼졌어요. 조금씩 웃음이 흘렀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젠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작은 장고를 두드려 박자를 맞췄고 국악단 해금 선율이 멀리서 따라왔어요. 이곳에 다시 음악이 깃드는 소리였어요. 한 달쯤 후 실버타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엔 발자국 위로 인사가 겹쳤고 식당의 접시 위엔 수군거림 대신 웃음이 흘렀어요. 내리석 바닥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젠 그 위를 걷는 발자국마다 체온이 묻어 있었죠. 오늘은 자치회 2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정원 벤치에 앉아 계란과 노을을 바라봤어요. 빛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금빛처럼 흩어졌어요. 명희 씨 여기가 이젠 무섭지 않아요. 응, 우리 집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웃었어요. 붉은 햇살이 내려앉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은 내가 그려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했어요.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이야기들을 이어가요.